교육과학 11화 1부 내돈 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라익입니다. 잘 지내셨죠? 대답도 없는데 제가 매번 잘 지내셨냐고 물어봐가지고 조금 민망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최근에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를 전하고요. 네, 8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돈 내책 특별히 여름방학 특집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매번 한 권 혹은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어제 급히 신다르크가 여름방학이라고 10권의 책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미천이 한계가 있는데 한 번에 10권을 다 털어버리면 이 방송이 문제가 생깁니다. 10권이면 지금 앞으로 10회차를 우려먹을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10권을 소개하려니 정말 마음이 초조하고요. 무엇보다 이걸 다 들고 오느라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는 저는 10권을 들고 왔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지난 여러 책들처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진 못하고요. 그냥 짧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세요. 네, 10권은 제가 진짜 가져왔는데 막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책은 여름방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걸 가져와야 돼가지고 최대한 가볍고 좋은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한 권씩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짜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다 아시죠? 스콧 피츠제럴드가 썼습니다. 표지에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세기의 뛰어난 문학이 이 책 한 권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책이고요. 1920년대를 배경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20년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도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쓴 책이고요. 개츠비는 우리가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300페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쭉쭉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돈과 권력 그리고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멋진 문학입니다. 여담으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피츠제럴드가 나오고 피츠제럴드의 아내 혹은 연인이었던 젤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긴 아내라고 나오네요. 이 아내가 젤다라는 사람이 이 극 중의 주인공인 데이지라는 그 사람에게 좀 영감을 많이 준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배우가 이 젤다를 정말 기막히게 닮게 분장을 해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책은 디자인의 디자인이란 책입니다. 일본 사람 하라켄야가 지은 책이고요. 안그래픽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자인의 디자인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 디자인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무인양품 있잖아요. 무지. 아무튼 그쪽 계열의 디자인들. 무인양품의 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쪽 브랜딩과 디자인에 대해서 기여를 하셨고 그쪽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본질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굉장히 길게 풀어주고 계시고요. 여기 무인양품이라고 써있네요. 제가 무인양품에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막 번잡스러운 여러 효과나 디자인보다는 좀 본질에 집중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이 책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거나 디자인의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은 디자인의 디자인으로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책은 만화책입니다. 미생 아시죠? 드라마로 나왔고 임시완 배우가 연기해준 미생입니다. 윤태호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미 이 책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여름방학에는
또 우리가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좀 더 특권, 보장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을 펴고 10권을 독파해보는 여름방학이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일 것 같고, 다만 이게 직장 생활의 어떤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여서 여름방학인데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질 수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글도 많고 뭐 그림도 많고 하지만 뭐 재밌고 의미 있는 책이고요. 인생을 바둑에 비유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10권의 책으로 만든 미생이란 책입니다. 네. 네 번째 책은 와우, 단단한 영어 공부, 내 삶을 위한 외국어 학습의 기본이라는 책입니다. 표지를 보면은 이 단단한 영어 공부, 내 삶을 위한 외국어 학습의 기본이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같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표지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영어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의 기본인데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어를 배워서 그거를 뭐 자랑하고 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외국어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에 어떻게 기여하게 만들지, 그러려면 어떤 방식의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김성우 교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다시 동기부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영어나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자세도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여름방학은 우리가 그 이전과는 다른 그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영어 공부도 사실 그런 도구가 될 텐데, 영어 공부하시기 전에 단단한 영어 공부, 내 삶을 위한 외국어 학습의 기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아요. 네, 이것도 300페이지가 안 되네요. 한글로 써 있습니다. 예. 박 PD가 영어로 써 있냐고 물어봐서 영어로 써 있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섯 번째 책은 마찬가지로 유유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제가 유유출판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유유출판사 책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쓰기의 말들이란 책입니다. 은유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쓰기의 말들,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라는 책이고요. 쓰기,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막상 글을 직접 쓰는 분들은 정말 적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뭐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마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독려해 가면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책 쓰기의 말들에서는 여러 작가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한두 줄 정도 써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풀이 같은 걸 은유 작가님이 해주시면서 글을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쓰게 만드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분을 그래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158페이지에 글쓰기가 단번에 완성되는 생산품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글을 잘 쓸 수 없다라고 윌리엄 진서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윌리엄 진서도 글쓰기에 관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도 글쓰기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또 얼마나 글쓰기 자체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글쓰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쓰기의 말들을 추천합니다. 이렇게까지 5권 했는데요. 아직 5권이 남았습니다. 머나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6번째 책은 학교의 시계가 멈춰도 아이들은 잘한다. 아이고, 방학이라서 이미 학교의 시계가 멈춰 있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국면 때문에 학교의 시계가 많이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하잖아요. 책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딱 그런 책은 아니고 부제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7 꽃다운 친구들의 갭 이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수진 정신칠 선생님이 찍으셨고요. 저는 특별히 이 책을 저자이신 이수진 선생님에게 받았습니다.
사인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받긴 받았는데 우리 그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1년간의 휴식을 갖도록 그 갭이어를 갖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이 쉬는 동안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잠깐 1년 쉬어도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더 성숙한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꽃다운 친구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그 활동 내역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학교의 시계가 멈춰도 아이들은 잘한다 라는 책을 방학이니까요. 읽어보셔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네, 7번째 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매년 출간하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것은 2017년 판인데요. 그 후로도 이제 계속 나왔는데 제가 어디다 뒀거나 안 샀는지 아무튼 이게 저한테는 최신이더라고요. 이 젊은 작가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등단하고 뭐 얼마 안 됐거나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학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도전을 한 다양한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게 꽤 재밌어서 아마 2014년부터 그래도 꾸준히 사서 읽었었던 것 같고 뭐 올해는 이 젊은 작가상에 몇 명의 작가들이 들어왔고 누가 첫 글을 장식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주목하게 봤고 또 어떤 작가는 뭐 몇 년째 이 상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작가가 성장하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뭐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원숙한 뭐 문학이나 작품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원숙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선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버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최신 것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얇은 책을 소개해야 돼가지고 아무래도 문학 작품을 많이 가져옵니다. 얇은 책 중에 얇은 책 우리 8번째 책은 입속의 검은 잎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죠. 기형도 시인의 책이고요. 우리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는 정말 많은 분이 아실 테고 또 이 기영도 시인은 정말 천재 시인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다가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시집을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고 사실은 뭐 입속의 검은잎 기영도 시집을 읽으셔도 좋지만 여름방학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집이든 하나 골라서 읽어보시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읽어서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를 읽고 그거를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글로 따라서 똑같이 써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시인의 느낀 감정은 어떤 건지를 그냥 한번 쓱 이렇게 브라우징하면서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자세히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인의 어떤 감정, 시인의 어떤 원하는 바에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약간 시적인 인간이 쓴다고 할까? 여름방학에 또 시 읽으면서 시원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시집 한 권도 읽지 않고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읽어보세요. 9번째 책은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우리 손원평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손원평 작가님의 단편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과 이 아몬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원평 작가님의 이 책은 저는 혼자 읽지 않고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읽었어요. 여기에 이 표지에 나온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어른들 근데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세상을 가차없이 바라보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아프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몬드 저는 정말 재밌게 읽어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줄도 많이 쳐져 있어요. 아마도 제가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읽었기 때문에 줄이 많이 쳐져 있는 것 같고, 뭐 소설가 공선옥 선생님, 이재용 감독, 장원석 PD 같은 분들 추천을 하셨고,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어덜트 소설은 외국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형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거 정말 몰입감이 있어서 어쩌면 하루 이틀이면 다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몬드. 네.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책은 대망의 마지막 책이죠. 여름방학에는 무엇보다 꼭 읽으셔야 되는 책이 이것입니다. 빰.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란 책이고요.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제 5호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나와 있더라도 저희 소식지예요. 소식지를 주변에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면 단체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2797-4044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 2021년 상반기에 어떤 교육 이슈가 있었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했는지 소식지에 잘 모아놨고요. 특별히 제가 속한 홍보국 그리고 미디어국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식지는 만드는데 좀 비용이 좀 들어요. 저희가 칼라로 만들고 배송비도 마련을 해야 돼가지고요. 매번 할 때마다 광고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다음호 소식지에 광고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름방학에 읽으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사는 사람들 입니다. 제가 최초로 10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요. 이걸 다시 들고 집에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신다르크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10권이나 들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10권 들고 올 일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한 달 정도 여름방학을 풀로 쓸 수 있다면 어딘가 푹 들어가서 책만 읽고 나오는 한 달을 여름방학에 가져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학생 때만 가능한 일이고요.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퇴직금이 쌓여있을 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방학의 시즌이 되면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돈 내 책은 여름방학에 읽으면 좋을 책 10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물론 우드라이트 추천이죠. 네, 큰 권위는 없습니다만 추천해드리고요. 읽어보시고 소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해주세요. 구독자가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구독도 해주세요. 이상이고요. 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바이.